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재롱입니다. 오늘 영상은 과거의 리뷰를 하나의 테마로 묶은 모음집입니다. 과거 리뷰와 내용은 바뀐 것이 없으니 참고하고 시청해주세요. 짜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역시 여전히 크로스 실루엣 시리즈 정말 잘 나옵니다. 상상 이상으로 색감도 좋고, 그리고 뭔가 비율이나 사이즈도 SD 치곤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색조합도 상당히 좋아서 야, 이게 윙제로스럽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SD 팬분들이셨다면은 이번에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꼭 버스터 라이플을 들지 않아도 상당히 이쁘고요. 완성하고 나면은 부품이 두 개가 남아요. 이 눈가 부분인데 하얀색은 그냥 예비용으로 하나 남는다고 하고, 빨간색은 정크입니다. 이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단 자세히 보면은 이마에 센서 부분들 다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어요. 뒤통수도 안쪽에 클리어 그린으로 파츠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파란색이랑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 혓바닥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 일단 클리어 파츠에서 정말 놀랐기 때문에 야, 얼굴 퀄리티 좋네 생각했고, 흉부에 있는 것도 클리어 그린으로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머신 캐논은 따로 분할이나 그런 건 없어요. 애초에 안쪽에 프레임이 들어가다 보니까 머신 캐논이 개폐도 안 됩니다, 따로. 재미있었던 점은 허리 빨간색이 파츠 분할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어깨 부분은 이 노란 색깔 스티커 빼고는 다 분할입니다. 그것도 고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어깨 프레임에 딱 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이거죠. 팔뚝 끝 부분에 빨간 색깔 파츠, 이것까지 다 분할했더라고요. 야, 이 작은 걸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손목 부분의 초록색은 역시나 스티커를 쓰고 있고요. 손은 그냥 하얀 색깔 일반 손입니다. 골반 부분도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입니다. 대신에 이 뒤쪽 부분은 따로 분할이 되진 않았어요. 참고로 이 사이드 스커트 가동 가능합니다. 다리 쪽은 애초에 다 대체적으로 하얀색이었고 발바닥이 빨간색이었죠. 몰드가 잘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발바닥에도 몰드가 빼곡하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날개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날개는 따로 가동하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뭐 MG처럼 전개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 확실하게 디자인이나 이런 거 잘 잡아줬고, 안쪽에도 심심하지 않게 몰드가 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보조 날개 부분도 전부 다 가동 가능하게 해서 볼관절로 쑥쑥 움직이고요. 주익도 볼관절이 심어져 있고 축관절이 있습니다. 이쪽에 회전하는 축관절이 다양하게 또 꺾어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날개 관절들 꺾어주면은 대기권 돌입 형태도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윙건담의 묘미는 공중 액션이죠. 공중에서 날개를 펼쳤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윙제로는 윙제로다 라는 그런 나름의 그 포스를 풍기는 것 같죠. 여기에 유일한 부속품이랄 게 버스터 라이플 한 쌍입니다. 트윈 버스터 라이플 해서 이렇게 양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쥐어집니다. 가동 범위 자체는 어깨 쪽은 상당히 넓어서 간단하게 액션 포즈 취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들어주면 롤링 버스터! 간단하게 액션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이 트윈 버스터 라이플은 안쪽에 있는 부품을 펼쳐서 재조립하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을 분리 후 밑에다가 재조립하면 트윈 버스터 라이플을 도킹시킬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도 확실하게 그 트윈 버스터 라이플의 그 이미지를 아주 잘 살려주고 있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거를 심지어 이렇게 양손으로 쥘 수 있도록, 잘 보면 손잡이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V자로 펼쳐져 있어요. 기본 형태로 고정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트윈 버스터 라이플 액션! 양손으로 쥔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와, 물론 한 손으로도 쥘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D 상태에서 볼 거는 다 봤습니다. 다음은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적용시킬 때 머리랑 이렇게 골반 정도만 빼주고 발도 빼야지. 발까지만 빼줘도 얘는 조립이 다 되더라고요. 막 어깨 빼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단 분해시 포인트라면은 어깨인데 어깨 자체가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파란색 먼저 분해를 하고 이 앞에 있는 파란색 동그란 파트를 빼야 고정이 풀려요. 그래서 하얀색을 분해할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팔뚝 자체는 좌우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슬라이드로 빼고 손 빼고 장갑 빼면 끝이에요. 또 하나 포인트라면은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데 허리 장갑이 골반이 그냥 쑥 빠집니다. 따로 고정한다는 느낌은 없어서 아무리 힘을 줘도 이거는 고정이 따로 안 되거든요. 네, 이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골반 부분 외부 장갑이 제가 SD 프레임이 헐거웠나봐요. 지금 크로스 실루엣에 끼우니까 되게 튼튼하게 고정되거든요. 이거 지금 이게 개체 차가 좀 있나 봅니다. 네, 물론 머리 부분에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분해 다시 해주고 눈 돌릴 수 있습니다. 눈 돌려서 일반 모빌 슈트의 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눈 자체는 또 클리어 그린으로 분할을 해줬고요. 파츠 분할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조립 그리고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에 장착. 자, 이렇게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을 적용해봤습니다. 완성입니다. 와, 얘는 이거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 사는 맛 있겠네요. 이야, 멋진데? 비율이 되게 좋네요. 기존에 다른 이런 CS들도 다른 SD들도 이렇게 크로스 실루엣 다 적용해봤지만 유독 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네 얘는. 야, 길쭉길쭉하니. 아니 분명히 그냥 짧았던 게 길어지고 눈만 바꿨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던데 이거 뭐지? 이거 보니까 볼수록 되게 매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야, 자, 아무튼 이 상태로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봅시다. 근데 액션 포즈 취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아까 부속품이 트윈 버스터 라이플 하나가 전부라 그랬죠. 이쯤 되면 아쉬운 게 빔사벨인 것 같아요. 진짜로. 조금은 과격한 액션도 사이드 스커트 부분 정말 잘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 벌리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인 포즈 취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날개 때문에 박력이 더 생겼다는 느낌이랄까? 네, 그게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CS 상태에서도 대기권 돌입 형태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날개가 이 CS에 딱 맞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리 끝부분이 딱 날개 끝으로 오거든요. 아까는 되게 짧아가지고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었는데 더 보기 좋네요. 트윈버스터 라이플 액션도 이쪽이 훨씬 길쭉해서 보기 좋습니다. 일단 팔이 길어지니까 팔 모으는 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조준하는 것도 딱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되게 보기 좋은데요. SD 상태에서도 퀄리티가 되게 좋았는데 CS 다니까 더 좋아졌어요. 이야. 다만 버스터 라이플을 손에 쥘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잡이인데요. 잘 보면 지금 마모가 심하게 와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손에 튼튼하게 고정되라고 두껍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게 손에 들어가다가 갈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살짝 갈아두셔도 좋고 그냥 밀어 넣으면 이렇게 좀 갈리는데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D 크로스 실루엣 윙건담 제로 EW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기세로 윙 시리즈 다 내줬으면 좋겠는데 꿈이겠죠? 근데 진짜 오래간만에 또 크로스 실루엣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고품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빔사벨 없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만 그래도 뭐 만족스러운 퀄리티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롱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제롱이었어요. 버브시! 자, 그럼 외형을 한번 볼까요? 쭉 한번 일단 둘러보면은 프로포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날개도 길쭉길쭉하니 멋있고요. 상당히 외형적인 부분은 상당히 멋있네요. 그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윙제로만큼의 MG만큼의 뺨치는 프로포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딱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스케일의 RG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딘가만 빠져있죠. 뭐 발 분할 안 돼 있고 뭔가 좀 엉성해 보이지 않나요? 어깨도 많이 커 보이네요. 맞박에 센서도 없는 것 같고
글쎄 여기도 분할이 몇 개 안 돼 보이고 전체적으로 색 조합은 나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특히나 머리 같은 경우는 조형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이 날개라든가 눈, 귀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멋있네요. 몰드도 잘 파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혓바닥이 분할이 아니라는 거죠. 혓바닥이 실입니다. 이거 실, 눈실 이렇게 실이고요. 맞박에는 실이 없어요. 그리고 가슴 부분, 몸통 부분은 가슴은 실이지만 이 어깨 부분, 머신 캐논 부분이 분할이 안 돼 있고요. 가동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팔, 이 파란색과 이 노란색 라인은 실입니다. 심지어 조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당시에 어깨는 각이 졌더라고요. 현재 윙제로 어깨는 이렇게 둥글거든요. 어깨가 각이 져 있어서 순간 이거 내가 어릴 적에 만졌던 그거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분할은 잘 되어 있지만 실이 좀 부족한 듯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손이 굉장히 독특한데 여러분 이거 폴리캡입니다. 손 자체가 폴리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장 손이 한 세트, 그리고 주먹 손이 한 세트, 그리고 편손도 들어 있습니다. 편손도 당연히 다 폴리캡이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연질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져요 대충. 지금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 당시에는 다 폴리캡이었죠. 이 관절 부분 여기 회색은 다 폴리캡이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 이 위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실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파츠 분할입니다. 분할이라기 하기에도 좀 애매하네요. 원래 이런 단색인 부분도 있어서. 그럭저럭 조형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괜찮네. 이 스커트 부분은 이질감이 그렇게 엄청 심하진 않아요. 실 붙어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완전 다르네 막 이런 생각까지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이 느낌? 굉장히 실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역시 접합선이죠. 이 당시에는 뭐 접합선 가리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정중앙을 제대로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앵클 가드가 분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 먹선으로 처리해줘야 되고 가운데 제대로 가로지르네요. 그리고 발이 굉장히 심플한데 따로 실도 없고요. 이 발등에 하얀색 붙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 여러분 이거 연질입니다. 연질이에요. 폴리캡이랑 비슷한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선이 정말 안 들어가더군요. 굉장히 먹선 넣기가 힘들었습니다. 참 보면은 신기하죠. 이 당시에도 그래도 이 당시에도 이 정도 디테일은 뽑아줬어요.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 야, 신기하다. 그리고 안쪽 날개, 서브 날개도 여기 원래 지금은 접이식 기믹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접이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츠 분할로 해서 날개가 사이에, 연질 날개가 사이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때도 기본적인 날개 디테일이 상당히 이뻤네요. 가동 부분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약간 헐거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다소 이 부분은 좀 약간 헐거운 듯한, 그죠? 손을 놓을게요. 놨는데도 같이 따라오는. 그래서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제가 순적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지긴 해요. 여기 이 부분이 원래 겁나 헐거운데 이거 제가 순적 코팅했습니다. 자, 그럼 무장을 확인해 볼 텐데요. 어깨에 있었던 그 머신 캐논은 분할이 안 돼서 재현이 안 돼 있고요. 빔사벨이 있습니다. 짜란. 뭐 이쯤 되면은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연질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연질입니다. 손잡이까지 싹 다 연질이고요. 두 자루 들어있어요. 짜란. 그리고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있겠죠. 짜잔. 트윈버스터 라이플 은근히 몰드가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 느낌의 트윈버스터 라이플.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데 어디였지? 이 게이트 부분이 쩔거든요. 여기다. 여기 이 게이트 자국 난데 보이세요? 지금 좌우 파츠가 단차가 안 맞거든요. 이 당시에도 반다이 기술력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도 조형 자체는 이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좌우 결합이 가능하죠. 짜잔, 짜란, 짜란. 좌우 결합 빠밤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완성됐습니다. 역시나 손잡이 수납도 가능하고요. 손에 그냥 손잡이 하나만 쥐고 서 있을 수도 있죠. 디자인 이쁘죠? 이 당시 때부터 확실히 조형 자체는 이뻤던 것 같아. 이게 지금까지의 발전에 기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이쁘네요. 요 정도입니다. 무장은 이게 다예요. 바로 가동률을 보도록 하죠. 어깨 같은 경우는 진짜 뽑아보면 바로 알지만 어깨를 싹 뽑아보면 아는데 어깨 가동은 따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전만, 이렇게 앞뒤 회전만 어깨 드는 정도고요. 팔꿈치는 딱 단일 관절로 정확히 90도 정도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회전은 하지만 회전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고관절,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답니다. 이게 답니다. 정말이에요. 90도도 벌어지지 않아요. 45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무릎은 그래도 파이팅 액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릎은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 이 무릎에 있는 이 회색은 전부 다 폴리캡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이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발목 같은 경우도 좀 내부가 좁아요. 그래서 딱 접지될 정도로만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발목을 볼 수가 있어요. 딱 이 정도까지. 예, 뻗는 것도 되게 부족하고 굽히는 것도 부족해요. 자, 당연하지만 이제 특징 기믹 대기권 돌입 형태가 재현이 되겠죠. 백팩 부분에 이 프레임을 조작을 해서요, 어깨 위로 덮게 만듭니다. 그리고 날개를 내려주죠. 좌우 마찬가지로 가동을 시켜주고요.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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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권 돌입 형태의 완성. 좌우가 아무러지질 않아요. 정확히 딱 맞는 게 없어서 빠밤! 완성했습니다. 대기권 돌입 형태. 라는 건 당연히 이제 트윈버스터 라이플 포즈를 위한 추가 파츠가 존재합니다. 야, 이 당시에 파이팅 액션이란 이름 하에 엄청난 파츠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바로 몸통입니다. 몸이 왜 두 개지?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한쪽 팔을 빼고 비교를 해보면 트윈버스터 라이플 액션을 위해서 어깨가 앞으로 좁혀져 있는 형태, 그리고 허리가 앞으로 허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는 형태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어깨를 모으는 형태죠. 바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파츠를 교체를 해주도록 하죠. 짠! 트윈버스터 라이플 포즈 완성했습니다. 와우! 어깨가 자연스럽게 모여져 있는 형태, 그리고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고 있는 형태 덕분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던 트윈버스터 라이플 발사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액션 포즈용 이 스탠드 조인트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98년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공식 매뉴얼도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찍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바닥에 내려놓고 찍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자, 오늘은 HG 파이팅 액션 윙 건담 제로 커스텀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 프로포션이 좋은데 현재에 비하면은 기술력이 많이 그 당시엔 차이가 났었네요. 알지만 보더라도 뭐 굉장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건담블리기 재룡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빠바싱.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장을 좀 제거를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트윈버스터 라이플은 이따 보도록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샤, 그래도 손이 없으면 어색하니까 다른 손도 한번 끼워주고요. 다른 손이 들어가고, 손도 들어가고, 됐고. 자, 보시면 RG 특유의 디자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외장의 투톤이죠. RG 윙제로 같은 경우는 투톤이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애초에 컬러가 화려하고 디자인이 화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몇몇 찝어보면은 어깨장갑 아래는 회색이고요, 위에는 하얀색입니다. 팔도 내부 프레임 쪽에 끼워지는 거는 회색, 그 밑에는 하얀색, 그리고 다리 부분은 요 허벅지 뒤쪽 부분이 회색, 앞쪽 하얀색, 종아리 뒤쪽 회색, 앞쪽 하얀색, 정강이 앞쪽 회색, 뒤쪽 하얀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투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 러비된 부분이라면은 이 옆구리 같은 부분에 조금 더 몰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소체 자체에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다면은 가슴 부분인데요. 그래도 RG인데 내부에 리얼리스틱 데칼 하나 붙여놓고 겉에다 그냥 투명한 클리어 파츠를 끼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여기를 클리어 그린으로 만들어줬다면은 조금 더 화려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말이 많죠. 뭐 코수염이 두껍네 어쩌네, 뭐 그냥 저는 여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수염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마 부분,
이마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마 블레이드 안테나랑 붙어있는 이 이마가 탁 하고 잘려서 내려가신 거 보이나요? 요거는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내 발매 전에도 한번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실제 발매해도 지금 이 모양인 거 보니까 사출 불량이 아니고 금형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인 건데 박스 아트에서도 둥그렇게 나왔었단 말이죠. 박스 아트에도 둥그렇게 나오고 뭐 다른 매체에서도 모든 것이 다 둥그렇게 나왔는데 얘만 유독 이렇게 그냥 딱 깎여 내려간 그런 이마박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요. 좀 별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눈이 가요. 여기서 멀리서 볼 땐 잘 모르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보면은 거기만 보이는 그런 거 있죠. 아 저기를 어떻게 하지, 저기를 막 이런 생각에 좀 휩싸여가지고 좀 그러네요. 아 그래 리얼리스틱 데칼 적용된 부분은 팔 안쪽 부분과 그리고 팔뚝 이건 앞뒤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 머신 캐논 아래 부분에 보시면 번쩍거리는 게 보이죠? 지금 리얼리스틱 데칼 붙어 있는 거고요. 스커트 부분에도 약간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뒤쪽에 뭐 다들 뭐 RG의 기본 사양이죠. 이 다리 접히는 부분이랑 팔꿈치 접히는 부분 리얼리스틱 데칼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리얼리스틱 데칼 같은 경우는 막 코팅이 까지고 그런데 메탈릭이 그래도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분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 작은 스케일에 분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뚝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로 분할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빼준 것 같아서 잘 빠진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 조립할 때 주의사항, 이 빨간 색깔 파츠, 이 고관에 들어가는 이 빨간 색깔 파츠가 엄청 작습니다.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데다가 이 팔뚝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조그만한 프레임 파츠가 있어요. 이거 애난 조그만한 파츠가 있습니다. 자, 그거 조립할 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머신 캐논도 이따 보겠지만 여기도 작은 파츠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RG에서는 그냥 그래도 눈에 보이는 파츠가 많았는데 안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중요한 날개를 봐야죠. 녀석의 진정한 의미죠. 날개. 좀 두껍습니다. 안쪽까지 보면은 약간 피즐이 연상케 할 정도로 약간 뼈대 같은 게 이렇게 앞쪽에 있기도 하고요.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겉에는 요상한 몰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지금 이 빗살무늬, 요런 빗살무늬 같이 생긴 각져 있는 건 다 몰드고 요런 직선적인 거는 다 그냥 조립할 때 생기는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날개 깃털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으나 이제 회전은 쉬운데 앞뒤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좀 적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건 적고 회전은 정말 쉽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얘는 좀 자유롭게 되어 있으나 앞쪽도 마찬가지로 펴는 건 좀 힘들고 편다기보다는 앞뒤로 그냥 가동하는 그런 건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 같은 경우는 MG를 겨냥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펴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동 기믹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앞뒤로 하나씩만 따로따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어디 걸리는 건 없습니다. MG는 이런 데 막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얘는 걸리는 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날개 부분은 당연히 여기도 MG처럼 그리고 PG처럼 이렇게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숨어있는 날개의 깃털이 날개가 이렇게 펴지는 형식의 기믹을 갖고 있고요. 관절 같은 경우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외형 설명이지만 어차피 가동률 때는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어디 보자. 미리 좀 빼서 한쪽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절 자체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지금 정면 상태의 관절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클러치가 딱 느껴질 정도로 톡 하면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튼튼한 관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떻게 헐거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위로 올리는 것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도 요쯤 되면 이제 클러치가 탁탁탁 하면서 약간씩 느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날개를 튼튼하게 잡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들고 회전시켜도 그대로 튼튼하게 날개는 처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보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완전 튼튼하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경량화가 됐기 때문에 헐겁지 않을 수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반대쪽 뒤쪽 나머지 날개를 좀 빼서 보면요, 어디 보자. 일단 기대 놓고, 아이고 일단 기대 놓고 날개를 보면은 여기도 관절이 하나, 이쪽에 좌우로 움직이는 날개가 관절이 하나, 이제 날개를 펴는 관절이 하나, 총 2개의 관절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겠군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관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에는 빔사벨이 수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동식으로. 자, 그러면 외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제로의 무장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트윈 버스터 라이플이 들어가 있고요. 트윈 버스터 라이플, 그리고 양 어깨에 머신 캐논, 그리고 빔사벨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빔사벨 같은 경우는 뒤쪽 날개 약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여기서 가동식으로 관절이 있어서 수납이 됐다가 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빼서 이 부분에다가 부속되어 있는 빔 파츠를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초록 색깔의 아주 뭐랄까 깔끔한 빔사벨이에요. MG 때도 이렇게 좀 클리어 그린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었는데요. 얘도 진한 컬러로 해서 지금 화면에서 좀 밝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진한 컬러의 클리어 파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그냥 쥐어주면 돼요. 여기 돌기가 있기 때문에 돌기에만 잘 맞춰서, 돌기에만 어디 보자, 잘 맞춰서 손가락이 움직이네. 그냥 끼워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끼워주면은 고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좀 편손이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좀 편손이 지금 얘처럼 편손 자체가 약간 불편하긴 한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는 주먹으로 된 고정용 손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플 쥘 때도 쓸 수 있고요. 뭐 빔사벨 쥘 때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먹 쥘 손이 따로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불편하게 이렇게 편손 굳이 쓰지 마시고 무장 잡을 때는 저렇게 그냥 쓰셔도, 편손 쓰셔도, 주먹손 쓰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가동되는 RG만이 가동되는 편손이 있고, 아까 봤던 주먹손이 있고요. 주먹손이 있고,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이 완전히 쥔 손, 요것도 들어가 있고요. 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먹 엄지손가락이 이렇게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쨌든 주먹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만 들어있는 편손, 좀 스타일리시한 이런 편손이 한 쌍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윙제로라고 그래도 신경은 나름 써줬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 보자. 일단 다음 빔사벨 봤으니까 머신 캐논을 좀 보도록 하면요, 머신 캐논이 이게 펴지는 게 아주 이쁩니다. 그냥 어깨장갑 안쪽을 그냥 위로 쑥 올려주면은 머신 캐논이 빼꼼하고 올라와요. 원래는 이거 MG에서는 총구 하나만 보였는데 다 보입니다. 이제는 아주 좋아요. 쑥 올려주면은 그냥 다 보이도록 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머신 캐논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윈 버스터 라이플 하나하나 보면은 여기 내부에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지금 이미 조립이 끝나가지고 내부에는 이제 자그마한 아주 얇은 그냥 프레임 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래도 잘생겼죠? 네. 요 센서 부분에는 리얼리스틱 데칼이 적용되어 있어서 여기 초록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여기 결합할 때, 트윈 버스터 라이플을 결합할 때 쓰는 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몰드나 뭐 디테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RG 같은 경우는 전체 무장 중에 하나 정도쯤은 투톤으로 뽑아줘요. 대표적으로 건담 같은 경우 라이플이 검은색과 흰색이 조합이 되어 있었죠. 원래는 그냥 다 흑철색 같이 회색이었으나 하얀색이 가미되어 있었는데, 얘는 트윈 버스터 라이플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고요. 결합하는 방법은 MG랑 동일합니다. 여기에 내부 구조물을 밑으로 내려주고, 빼서 밑으로 내려주고, 반대쪽도 떼서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둘이 그냥 핀 맞는 부분 맞춰서 그냥
정확히 그냥 양옆을 끼워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완벽하게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완성이 되는 거죠. 문제라고 한다면은 MG도 그랬고 모든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그랬지만 한 손으로밖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하는 그냥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한 손으로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버스터 라이플까지 받고 좋네요. 네, 어디 벌어지는 것도 없이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는 버스터 라이플 좋네요. 네, 무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인데요. 역시 RG답게 좀 고성능의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어깨가 뽑혀 나오는 거는 거의 앞으로 쭉 뽑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트윈버스터 라이플 액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깨의 가동률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네, 이거 좀 타이트하네요. 아직 조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허리 같은 경우는 안쪽 다 축관절이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이는 거 축관절이고요, 회전하는 거 축관절이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다 회전하진 못하죠. 역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스커트 부분에 두꺼워서 이렇게 다 돌아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크게 돌아가는 허리 볼 수 있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제 허리 위쪽에서 가슴 부분이 옆구리 부분이 벌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가동률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고관절, 당연히 고관절도 좋죠. 엄청나게 좋은데요. 이제 스커트를 많이 벌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스커트를 약간 뒤로 움직이는 좀 수고스러움을 겪으셔야 그래야 다리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좀 9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고관절 볼 수 있죠. 스커트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완벽하게 벌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올리면은 다리는 요거 내려와봐. 그러면 다리는 거의 그냥 90도 정도 다리가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뒤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뒤로 움직이는 것도 90도 정도. 하지만 요 고관절에는 비밀이 있죠. 여기도 고관절 기믹이 있습니다. 고관절 축이 밑으로 내려오는 기믹이 있는데 이게 하도 타이트해서요, 다리를 빼준 다음에 좀 편하게 줄 수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속이 텅 빈 걸 보이시나요? 여기 중간에 속이 텅 비었죠. 여기를 위에 관절 축을 밑으로 힘있게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관절 축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리가 가동률이 좀 더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약간 더 올라가는, 약간 90도였지만 90도 조금 더 넘게 올라가는, 내려온 만큼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다리를 빼고 안 하면요, 다리 고관절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도 타이트해서, 하도 튼튼하기 때문에 다리 고관절 망가뜨리기 싫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리를 뺀 뒤에 가동률을 시켜주는 게 안전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무릎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무릎 연동 기믹도 있고요, 허벅지 연동 기믹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릴 때 보면은 무릎 올라오죠. 올라오고 여기서 허벅지 관절도 허벅지 슬라이드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완벽하게 또 굽혀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강이 부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보이시죠? 이렇게 위로 갔다 내려왔다, 이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발목 같은 경우는 관절이 자, 알기로는 두 개입니다. 느끼기로는 여기 위에 하나가 있고요, 밑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절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가동은 아니에요. 이렇게 거의 한 15도, 20도 정도 굽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굽혀지는 건 아니라서 조금 아주 약간이지만 아쉬움을 좀 남게 되는, 아쉬움이 약간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3중 분할이 되어 있죠. 발가락 약간의 가동이 있고요. 이제 발바닥이 또 크게 가동을 하는데 요게 좀 헐거워요. 이게 좀 많이 헐겁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접지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 헐겁기 때문에 세우실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동률까지 봤고요. 다음에 이제 특징 기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기믹을 봐야 하는데 웬 소체만 있죠?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은 매뉴얼의 불친절함을 좀 고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뉴얼 보시면요, 날개가 완성이 됐어요. 등에 끼우래요.
등에 끼울 때 그냥 쏙 하고 끼우면 된대요. 껴졌다 하는데 얘 엄청 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단 거죠. 매뉴얼에서는 명시를 안 하고 있지만 끼우실 때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파칭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 주셔야 날개의 고정이 완벽하게 된 거기 때문에 조립하시면서 그냥 끼웠는데 날개가 잘 떨어져요 이러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매뉴얼의 불친절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 잘 보시면은 리얼리스틱 데칼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안쪽에 번쩍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리얼리스틱 데칼이 여기 붙는데 프레임에 붙이래요. 그것도 조립 다 하고. 그래서 무릎 보호대 이렇게 무릎 파츠를 떼어내고 여기다 붙인 뒤에 다시 무릎 파츠를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붙이래요 여기를. 진짜 뭐 매뉴얼 불친절하면 이걸로 끝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컴퓨터에서 모니터 보면서 조립한 거기 때문에 그냥 조립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편한 매뉴얼에 대한 진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진짜 특징 기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기믹에서는 콕피트 그리고 스탠드 파츠 그리고 대기권 도립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콕피트 같은 경우는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위에 가슴 위쪽 요거를 그냥 슬라이드 시켜주면은 내부 구멍이 보입니다. 이게 콕피트인데요. 당연히 안쪽에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어떠한 디테일도 이걸 까보면은 파츠 안에는 막 제로 시스템 디테일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여기는 전혀 보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대신에 이제 144분의 1 히로 유이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작죠? 양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포즈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쵸? 히로유인지 솔직히 말해서 못 알아보겠습니다. 윙제로에 들어있었으니까 히로유이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약간 좀 못 알아보겠다 라는 거. 그리고 스탠드 기믹입니다. 스탠드 파츠가 기존에 RG에 들어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 스탠드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히 엉덩이 사이에 끼워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끼워주면은 여기다가 스탠드를 끼워주면은 스탠드의 포즈를 취할 수 있는데요. 공중 액션을 할 수 있는데 윙제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데도 끼울 수 있습니다. 백팩에 보시면은 또 가랑이에 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스탠드 파츠를 또 적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좀 더 자연스러운 다리를 모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지금 공중에 일단 스탠드 파츠를 끼우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랑이 사이에 끼우면은 다리가 안 모아지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하죠. 이 상태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기권 도립 형태를 봐야 되는데요. 대기권 도립 형태 할 때는 MG랑 동일합니다. 팔 등을 앞으로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어깨 장갑을 어깨 장갑이 원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 장갑 자체를 탈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빼준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빼준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다리가 역각이 되어야 됩니다. 발바닥 펴준 다음에 다리가 역각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굽힌 다음에 좀 이렇게 불편하게 다리 역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굳이 요거를 고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 역각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날개 부분을 앞으로 내려주되 약간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모아지기만 하면은 완성이죠. 이렇게 하고 잘 모아서 여기 앞을 정중앙을 갈라주면 이렇게 모아주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요게 대기권 도립 형태의 완성.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미묘한 감은 있어요. 그 약간의 미묘함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은 봐줄 만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거의 전면 방어네요. 방어력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뒤쪽 날개는 약간 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특징 기믹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액션 포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신제품인 RG 윙 건담 제로 EW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디테일은 역시 RG답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종 나타나는 실망스러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RG는 좀 그게 좀 많이 부각이 되었죠. 예,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쉽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더 전개가 되겠죠. 뭐 데스 사이즈나 에피온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샌드록도 나올 수 있고 아주 좋으니까요. 뭐 좋습니다. 이게 뭐 이래저래 윙제로의 탄생이 좀 저는 기쁘게 다가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건담블리기 재룡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프라생활 되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사이트 방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십. 자, 그럼 윙제로의 외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외관을 갖고 있죠. 이 파란색과 하얀색의 조합도 조합이지만 이 날개의 화려함이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날개가 4장이나 들어있다는, 달려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상당히 화려합니다. 얼굴 조형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날렵해도 보이고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츠 분할도 매우 깔끔하다는 게 큰 장점 중 하나죠. 이 목 안쪽 부분까지도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뭐 디테일을 좀 살려주고 있네요. 클리어 파츠가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 클리어 파츠는 내부에 그냥 실을 붙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부분 도색을 했지만. 자, 몸통에는 이렇게 콕피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당기면 자, 오픈이 되면 이런 느낌으로 안쪽에 히로가 탑승을 하고 있죠. 이 콕피트의 이 패널 부분도 이제 제로 시스템 디테일이 좀 살아있긴 한데 잘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콕피트를 보긴 봤는데 여기에 뭐 그렇게 자세히 보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히로의 100분의 1 피규어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죠. 대신에 이제 발판이 없어서 잘 서지는 않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깨가 아주 매끈한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이 위에도 이제 데카를 이용을 해서 또 디테일을 살려주고요. 이쪽도 깃털에 테트론 실이 붙네요. 상당히 이쁘네요. 그죠? 분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제 팔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클리어 파츠를 이용을 한 부분도 있고요. 날개 부분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 손은 가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지와 이제 나머지가 따로 움직이는 형식이긴 한데 이게 손이 솔직히 손가락 자체가 솔직히 조금 이렇게 이 뭐랄까 고정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도 마찬가지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분할이 상당히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비켜봐 날개 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 C를 이용을 해서 이 디테일을 살려줬고요. 전체적으로 매끈하고 아주 기다란 다리를 보여주네요. 오, 좋습니다. 발목이 관절이 빠져주네. 네, 관절이 볼관절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가동할 때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쁘죠? 근데 사실 소체보다는 날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날개, 그쵸? 날개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백색에 먹선만 잘 들어가도 이쁜 게 있는가 반면에 날개 깃털 부분이 별도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다 고무 파츠예요. 고무 파츠에서 이렇게 휘어요. 근데 고무인 만큼 때도 잘 탑니다. 살짝 이게 누리끼리 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때도 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잘 빠져요. 또 잘 빠지는 것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개 깃털 분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안쪽 날개도 마찬가지 상당히 이쁜 모습 보여주죠. 아주 깔끔한 백색의 날개, 총 4장의 날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바깥쪽 날개는 이렇게 연동 기믹으로 해서 날개가 펼쳐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죠. MG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 상당히 이쁩니다. 연동 기믹이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안쪽 날개도 기믹이 있어요. 안쪽 날개도 내부가 이렇게 펼쳐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짜란! 이쁘네요. 상당히 이쁘네요. 이건 PG에서도 있었던 기믹인데 MG가 확실히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그냥 가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이 가동하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가동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날개, 이쪽 날개만 해도 가동,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동, 뿌리 부분도 가동. 요거 전부 다 순접 코팅으로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강화했어요. 너무 연약해서요. 지금 이거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렇게 여기만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만 여기만 제가 강화를 안 했는데 다 순접 코팅해서 관절의 강도를 올려놨습니다. 정말 이게 날개가 무겁기 때문에 이 관절이 지탱을 잘 못해요. 그 부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프레임은 이제 매뉴얼상에도 공식적으로 다리만 있다고 나와 있어요. 확실히 다리는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어깨나 팔 같은 데랑 몸 이런 데는 프레임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리가 상당히 디테일하니까 직접 보시죠. 기계적인 느낌이 상당히 잘 살아있습니다. 얇으면서도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셉니다. 역시나 뭐 양쪽 다 똑같기 때문에 좋군요. 뒤쪽도 종아리 부분도 깔끔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 이제 특징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발목에 스토퍼가 있어요. 이제 발목이 걸리는 요 부분이 있죠.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거. 요게 이제 발목을 지탱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게 발목 장갑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요거 말고 안쪽에 돌기 하나 보이시나요? 안쪽에 저 가운데 요걸 가지고 이 돌기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짠 하면은 이 돌기가 이제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발목을 탁 잡고 지탱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뒤로 안 넘어가게끔 해주는 건데, 요게 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빼고 올린 다음에 다시 외장을 씌워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발목을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브 무장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머신 캐논. 짜란 어깨 안쪽에 이제 게틀링처럼 내부에 총구가 있는 형태죠. 양쪽 다 재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쁜 편이고요. 짜란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빔사벨이 있죠. 이 날개 안쪽에 수납이 되어 있는데, 자, 으이야, 네, 이 녀석한테는 이제 파란 색깔, 초록 색깔 빔 파츠가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곡선 형태를 띠는 형태의 빔사벨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친구죠. 네, 좋습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입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 상당히 이쁜데 두 자루가 들어있어요. 한 자루 다 디테일이 상당히 이쁩니다. 동력선 디테일이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뭐 데칼이 붙는다거나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쪽 안쪽에 접혀져 있는 이 파츠를 펼치고 트윈버스터 라이플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쪽 결합부부터 결합을 해주면서, 그리고 내부 안쪽 결합하고 아까 펼쳤던 것까지도 둘을 결합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와우, 대단하죠? 짜란, 오,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얘가 솔직히 이게 들면 이게 손잡이 두 개를 다 못 써요. 그래서 한쪽을 접어야 돼요. 근데 들면 솔직히 못 들어요. 예, 손 악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고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쉬운데, 얘한테는 이 버스터 라이플의 뒤쪽은 여러분 이렇게 약간 돌기가 하나 보이시나요? 돌기? 요거를 이용을 하면요, 손에 들고 팔을 앞으로 뻗는 상황에서 이 가슴 부분에 이 돌기를 고정을 합니다. 짜란, 이렇게 말이죠. 가슴 부분에 돌기를 고정을 하면서 이제 가운데를 맞춰주면 버스터 라이플을 이제 가운데 정중앙으로 딱 맞춰서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포인트 중 하나니까 혹시 트윈버스터 라이플 액션 포즈를 취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돌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손의 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비는데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믹도 있다, 이런 포인트도 있다라는 거. 못 들어 왜? 어쨌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요런 무장을 못 드는 이 악력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을 봐야겠죠. 가동률은 상당히 좋은 편 중 하나인데, 자, 어깨가 이 트윈버스터 라이플 포즈를 위해서 앞으로 쭉 뽑혀 나옵니다. 라이플 하나 때문에 상당히 좋죠. 하지만 앞으로 뽑혀 나오긴 하는데 위로 가동하거나 뭐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앞으로만 나옵니다. 네, 그런 거 다른 가동 없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 있고, 허리 볼관절입니다. 볼관절인데 허리가 또 하나의 포인트죠. 상당히 멋있습니다. 잘 보세요. 허리 쫙 굽혀집니다. 앞쪽으로 쫙 가슴 굽힐 수가 있어요. 이거 요즘 애들은 거의 다 되는데 2004년에는 이것도 대단한 거였어요. 자, 고관절,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볼관절. 그래가지고 벌어지는데 솔직히 그렇게 가동률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뻗거나 뒤로 뻗을 때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볼관절의 큰 특징. 자,
자, 무릎 관절도 이중 관절로 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무릎 장갑과 연동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볼만한데요. 발목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접지력은 우수한 편. 발바닥도 가동하기 때문에 접지력 뭐 그럭저럭 우수한 편. 뒤로 뻗고 굽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자, 여러분 특징 기믹을 봐야겠죠. 특징 기믹 윙제로한테는 이제 대기권을 돌입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날개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짠짠. 으쌰. 날개 좌우에 있는 날개를 앞으로 가져와서 정중앙에 두고요. 마찬가지 앞으로 가져와서 정중앙에 둡니다. 자, 그리고 이 날개 끝부분 깃털 어디 갔어? 날개 끝부분을 바깥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 가운데를 맞춰줍니다. 자, 이 상태면은 뭐 끝이기는 한데 더 깔끔해야겠죠. 네, 날개도 펼쳐주고 뒤쪽에 자, 이런 식으로 네, 좋은데 이 스탠드가 있어요. 전용 스탠드.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 부속되기 시작했던 스탠드입니다. 이 백팩 부분에다가 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해서 자, 완벽하게 형태를 갖춰주도록 하죠. 짜란, 이렇게 하면은 대기권 돌입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좋지만요, 이 스탠드의 각도 조정이 돼요. 그래서 한번 빼서 각도를 앞으로 이제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직접 스탠드도 움직여 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MG 윙 건담 제로 커스텀, 네, 현재는 MG 윙 건담 제로 EW 버전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모습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관절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헐거운 게 꽤 있거든요. 그 부분만 빼면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참고하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저희 건담블릭도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자, 그러면은 PG 윙건담 제로 EW의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듬직합니다. PG인 만큼 그 사이즈감이라든가 그게 확 와닿는 그게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없나요? 심심하지 않나요? 얘 데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단 1도 없습니다. 데칼이. 테트로실도 없고요. 데칼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호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색 분할만 잘 해줬다고 해야 되나? 예, 딱 그런 느낌. 뒤에서 보면은 이제 날개의 웅장함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즈감이 확 오죠. 자, 이렇게 사이즈별로 윙제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SD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HG 파이팅 액션부터 RG, MG, PG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케일감에서 오는 느낌 확실히 큽니다. 사이즈 엄청 크고요. MG보다 진짜 거의 딱 2배 정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전시하는 맛은 있어요. 하지만 MG보다 아쉬운 점들이 눈에 속속 띄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솔직히 머리 자체 디자인은 애초에 윙제로가 좀 잘생긴 느낌이긴 했는데 PG는 뭔가 붕 뜬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벙찐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어딘가 비어 보인다? 그런 살짝 있고요. 그래도 몸통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아주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뭐랄까 너무 많이 심플하다는 거 정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도 가슴에 있는 이 초록색은 클리어 그린으로 해서 안쪽에 심지어 코팅 파츠로 해서 빛 반사를 잘 해주고 있죠. 이쁘죠? 영롱하니. 그리고 팔 부분, 어깨 쪽에 장갑이 굉장히 좀 큼지막하면서 좀 많이 뾰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색분할은 또 깔끔하게 잘해줬죠. 그리고 관절들에서 드러나는 코팅 파츠들의 존재감이 조금씩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팔뚝에 있는 날개 부분에 디테일이 추가되어서 조금의 몰드가 조금씩 더 추가됐고, 이 손 부분 전지가동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손가락마다 마디마디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조립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은 상당히 깔끔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스커트 역시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뭐랄까 MG 정도의 느낌. 외장 자체는
요즘의 피지는 외장 자체가 엄청 디테일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원작 충실 깔끔이었습니다. 뒤쪽 스커트도 마찬가지 역시나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역시 깔끔한 형태가 전부고요. 외장에서는 대단히 뭐라고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합니다. 그리고 날개, 이쪽은 보조익이고요. 보조익 자체도 우리가 MG에서 보던 그런 느낌 거의 그대로 살려놨고요. 그래도 끝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씩 추가된 것과 이 몰드가 조금씩 더 들어가 있다라는 것 정도가 다를 수 있겠고, 이제 본체의 날개 굉장히 좀 형태는 많이 심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부가 많이 디테일합니다. 마치 진짜 날개 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골격 같은 게 형성되어 있어서 내부 보는 맛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굉장하다고 느낄 정도고요. 그리고 깃털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보면은 바닥에 닿는 가장 끝 깃털만 지금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게 안쪽에 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꼭 구부려 놓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나사로 전부 다 조여놨기 때문에 나사 때문에 이렇게 또 날개 깃털이 하나하나 다 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가동시켜 주면서도 화려하게 펼쳐줄 수 있다는 건 좋습니다만 날개가 이게 답니다. MG처럼 막 가운데가 갈라지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이게 다예요. 딱이에요. 이번엔 프레임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절반을 한번 까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차례차례 보도록 합시다. PG답게 상당히 화려한 프레임 디테일 자랑하는데 일단 머리 부분에 저기 제로 시스템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부터 해서 기계적인 디테일들 몰드들 화려하고 이 가슴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기계적인 부분들 재현을 해주고 있고 코팅 파츠 쓰이고 있죠. 예, 관절 부분 상당히 화려합니다. 예, 근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쓸데없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과다하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 고무로 된 허리를 펼쳐보면은 안쪽에 전선들과 함께 다이캐스트 몸체가 드러납니다.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안쪽이 완전히. 그래서 이쪽도 나사가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팔뚝 보면은 이쪽도 나사 좀 쓰이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손목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손목이 과하게 복잡해요. 좀 여긴 진짜 과다하게 복잡해요. 안쪽에 같이 연동해서 따라 움직이는 프레임부터 해서 상당히 화려는 합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 역시 안쪽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색깔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 쇳덩어리가 딱딱딱 느껴지는 게 확 와닿죠. 다리 쪽도 마찬가지 화려하게 되어 있고 무릎 부분은 다이캐스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죠. 실린더 마찬가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팅 파츠입니다. 이 피지 윙제로가 좋은 점 가동입니다. 가동 특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목 부분 머리에 LED 유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선이 들어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움직여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개를 드는 것과 숙이는 것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보면 어깨 프레임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 옆으로 들 때 보면은 지금 관절이 하나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바깥쪽으로 더 들리는 관절이 굉장히 복잡하게 조립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굳이 없어도 될 만한 관절이 하나 더 있는 느낌? 예. 그리고 어깨를 윙제로 하면 어깨를 가슴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면서 내부에 관절이 또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해서 이 관절이 뒤로나 앞으로 움직일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근데 역시나 조립하는데 좀 복잡해요. 이 관절이. 그래서 좀 불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조립할 때 주의하세요. 그리고 팔꿈치 이중 관절을 통해서 아주 크게 꽉꽉꽉 들어차게 굽혀져 줍니다. 움직였을 때 역시 다이캐스트가 드러나는 부분도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손목 안쪽에 보면은 프레임이 하나 보이는데 이쪽 역시 프레임 조립 자체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좌우 손목 움직이는 건 좋은데 앞뒤 가동이 좀 이제 프레임이 같이 가동을 해준다 라는 포인트고요. 이 키트의 포인트 허리와 골반 부분입니다. 허리랑 골반에 다이캐스트가 전체가 사용됐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엄청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움직일 때 좀 불안하다 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어요. 참고로 전부 다 쇳덩어리로 된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사를 조이게 되어 있죠.
골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반 부분의 중앙 부분에 볼로 된 다이캐스트 관절이 있어서 이 다이캐스트가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다리 자체가 따로 움직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뒤 가동을 하기도 하고요. 좌우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볼관절이죠. 근데 이 부분이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스커트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골반에 이 캡을 열면은 안에 지금 십자 나사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조여주면은 골반이 타이트해집니다. 참고해주세요. 방금 이런 고관절 같은 부분이 허리에도 있고 골반에도 있어요. 조립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나사를 조일 수 있죠. 무릎 부분은 어떤가? 이 슬라이드 허벅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릎 별도로 같이 움직이면서 아주 크게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내부에 실린더 같은 거 구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살짝 그러면서도 뭐 프레임 자체의 가동은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목 역시 가동 자체는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발바닥도 어느 정도 굽혀지면서 내부 실린더 드러나면서 같이 움직여주기도 하죠. 크게 움직여줍니다. 하지만 역시 스탠드가 없어서 이 발바닥 가동이 조금 아쉽게 됐네요. 자, 그럼 백팩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보조익 부분은 좌우 가동하는 거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날개를 펼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체에 있는 날개 MG와 비슷합니다. 앞뒤 가동도 하고 회전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날개 끝부분 연결된 부분도 회전이나 이런 걸 해주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좀 움직이기 되게 무섭습니다. 이거 펼치고 싶은데 부러질 것 같아요. 자,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신 캐논 짜잔 이쪽 이렇게 어깨 쪽에 있는 커버를 올리면 머신 캐논이 드러납니다. 디테일은 좋은 편인데 크게 많이 드러나는 편은 아니네요. 그리고 빔사벨 백팩 쪽에 수납이 되어 있죠. 그냥 요거를 살짝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고요. 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 조인트를 이용하면은 손바닥에 고정도 가능하고 빔사벨 파츠 이렇게 간단하게 액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빔사벨이 길기 때문에 좀 박력은 확실히 느껴지네요. 자, 다음은 윙제로의 메인 짠! 트윈 버스터 라이플 상당히 큼직큼직하니 좋습니다. 하지만 피지인데 큼직한 건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마치 MG를 보는 양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접합선 솔직히 좀 덮어주는 형식으로 어떻게 안 됐을까요? 좀 너무 적나라해서 이거 좀 신경 엄청 쓰이거든요. 저는 이거 괜찮은가? 글쎄. 아무튼 큼지막한 만큼 형태 자체는 끝내주게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두 개를 이렇게 갈라줄 수도 있고요. 각각의 커버 부분을 접어주면은 완성이죠. 포인트는 이 손바닥에 있는 돌기입니다. 이 돌기를 이용해서 손바닥에 완전 고정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 돌기 덕분에 손바닥에 완전 밀착. 트윈버스터 롤링버스터 포즈 깔끔하게 재현해줍니다. 관절도 튼튼하니까 그 점은 확실히 볼만합니다. 좋습니다. 그 튼튼한 관절로 이렇게 트윈버스터 라이플 두 손으로 들고 깔끔하게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번엔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성 이게 전부입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 빔사벨 파츠 그리고 본체 끝이. 뭐 데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정크로 뭐 파츠가 뭐 더 남고 막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사는 좀 남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나사는 좀 남지만 파츠 자체는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기믹 콕피트 해치 먼저 보도록 합시다. 앞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은 커버가 열리면서 내부에 히로가 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이네요. 되게 어두워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주익은 괜찮은데 보조익 부분이 센스 있는 기믹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접혀져 있다가 날개가 펼쳐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작 이렇게 자동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내부에 스프링 기믹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닫아준 다음 다시 이렇게 펼쳐주면 차작. 뭐 기믹 자체는 아주 이뻐요. 그치만 잘 보면 제가 여기 지금 밑에 갈라진 거 보이세요? 이거 완전히 밑을 조립하면은 이 날개가 나오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쳐주지 않으면 안 나오더라고. 자동으로 안 나와요. 원래라면 이렇게 펼쳐지는 게 맞습니다. 촤샥 하면서. 근데 아까 이걸
세게 조립하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눈과 가슴에 LED 기믹, 안에 배선이 다 되어 있어서 직접 해야 하지만 이렇게 백팩 아래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이렇게 온 하면 스위치 온! 이렇게 해서 가슴과 머리 쪽, 눈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LED가 좀 밝기가 오래돼가지고 약한가 싶어요. 눈 부분까지는 아주 깔끔하게 퍼지진 않고 희미하게 좀 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가슴까지 다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우 멋있다. 좋다. 자, 그리고 대기권 돌입 상태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날개가 접히도록 되어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MG처럼 이렇게 아예 씌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마 날개 가동이나 어깨 가동까지 다 넣었으면 아마 프레임이 더 복잡해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다 그래야 될까? 다른 등급에 비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뿔 되게 잘 빠져요. 이렇게 살짝 하면 빠져요. 엄청 잘 빠져요. 그래서 가동하다가 액션 포즈 취하다가 툭하면 빠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분실 위험 있습니다. 아무리 큼지막 하더라도. 자, 이대로 공식 포즈 취해볼까 합니다. 가동을 살린 포즈였죠. 샤랄라 포즈라는 일명, 별명이 그거였죠. 샤랄라 포즈라는 거 한번 취해볼까 합니다. 대략 이런 포즈입니다. 그래서 가동을 살린 액션이죠. 다리가 완전히 구부러진다, 고개가 많이 올라간다 등등등을 살린 포즈였죠. 확실히 이 당시에 처음에 이 포즈를 봤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이쁘게 포즈를 취할 수 있다고? 야, 충격인데? 였지만 요즘에는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 포즈도 많이들 취할 수가 있게 됐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PG 윙건담 제로 EW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큼지막하고 볼륨감 좋고 역시 존재감 하나는 뿜뿜하는데 아쉬운 부분들, 디테일도 그렇지만 뭐 데칼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큰 건 역시 스탠드의 부재가 아닐까. 전용 스탠드만 하나 잘 넣어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액션 베이스 1 있죠? MG에다 쓰는 그거를 한 2개 정도 연결을 하면은 공중에 띄울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높이 뜨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살짝만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띄울 수는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치.